제주시 해안동 개척단지 서쪽 맨 끝자락에 위풍당당하게 위치하고 있다. 필지는 모두 3개의 필지이다. 3개의 필지 모두 목장용지이다. 28,161제곱미터 8,519평, 2,860제곱미터 865평, 3,148제곱미터 952평, 모두 34,169제곱미터 1,336평이다. 졸라 크다. 오늘 우리 이렇게 큰 땅으로 일 한번 크게 벌려보자. 사고 한번 제대로 쳐보자. 인생은 모두 사건과 사고의 연속. 네 치매만 믿고 따라와라. 가자. 매매가 67억 1840만원, 평당 65만원 꼴이다. 면적이 방대하니 매매가도 무척 방대하다. 인생 뭐 있냐? 가자.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 건폐율 20%, 용적률 60%, 3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서 살짝 아쉬웠지만 이것도 좋다. 우린 큰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가. 접해 있는 도로는 지적공부상 9m 폭으로 상당히 넓다. 땅이 넓은 만큼 도로의 접합면도 졸라 길다. 약 190m. 요 정도는 물려줘야 할 것이 많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목장용지는 필요하지 않다. 전입신고 그딴 것도 필요 없다. 고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누구나 사라고 부추길 수 있다. 이럴 땐 막 부추겨줘야 한다. 추천 용도, 이 넓은 땅에 무얼 해야 할지 고민도 없다. 주변은 온통 타운하우스 밭이다. 우리도 그렇다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보자. 신제주 중심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다. 제주공항까지도 20분 거리. 당연히 물류의 중심 지역에 해당한다. 물류 창고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자. 물론 이치맨이 분양을 맡는다. 주택만 넣기에 살짝 아쉬웠다면 1종이나 2종 근생을 섞자. 땅이 넓고 주변은 온통 타운하우스 밭이다. 상가를 섞어도 좋다. 돈이 많다면 임대를 주고 아니면 분양하자.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이 많다고 숙박시설이 안 될 곳은 아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이곳의 풍경은 과히 경이롭다. 일부 또는 전체를 숙박시설로 하자. 스마트팜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우리가 크게 사고 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가자. 인생 또 뭐 있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일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주변에 아직도 몇 안되는 말을 키우는 곳이 있다. 물론 더 이상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여기에 타운하우스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도 모두들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자. 경감보존지구는 2가지 등급에 해당한다. 3등급과 5등급의 저촉. 둘 다 건축을 하는 데엔 지장이 없는 등급이다. 생태계 보존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 보존 4등급. 생태계 5등급이면 토지의 전체가 전용이 가능하고 지하수 4등급도 개발을 하기엔 하등의 하자가 없다. GIS 등급은 모두 양호하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해당한다.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제주도 내 어디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보존지구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것, GIS 특별법이다. 고로 GIS 등급엔 하자가 전혀 없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양쪽에 접해 있는 도로가 좋고 모양도 좋고 큰 일은 하기에 갑하다는 것만 알자.
중간에 집 파먹은 여기는 개인 소유가 아닌 시도유지이다. 231제곱미터 70평으로 그냥 사용하면 된다. 마냥 좋은 서비스 면적. 역시 큰일을 하기엔 적합한 곳이다. 자, 지금부턴 사고를 치러 출발한다. 출발. 크게 사고 한번 쳐보자. 인생 뭐 없다. 제주시 해안도. 나의 성장을 촉진할 대규모 경제활동을 시작해보자. 그 시작은 토지의 매입부터이다. 우린 그동안 너무 움츠렸다. 이젠 더 움츠려 있지 말자. 편하게 기지개를 펴자. 제발 좀. 크게 일 한번 벌여보자. 계획만 세우고 또 세우다 보면 놓친다. 무계획이 상팔자. 돌다리는 너무 두드리면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금은 간다. 더군다나 손도 졸라 아프다. 매사 정확하고 안정적인 일만 하려 한다면 요즘 같은 때엔 속 터져 돌아가신다. 급한 나의 성격을 달래고 어루만져 느껴라. 사고는 쳐야 제맛이고 인생은 질러야 제맛이다. 그 다음 일은 내일로 미뤄도 된다. 사고에 대한 수습은 마음을 가라앉혀 바로잡으면 된다. 인생은 지리는 맛이 최고. 그동안 어수선하게 흐트러졌던 나의 촉도 이젠 주워 담아 제자리에 공손히 하자. 크게 놀아봐야 크게 사고 칠 수도 있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뜨끈뜨끈하게 좀 쫄려봐야 제맛이 있다. 이를 크게 벌려봐야 심장이 벌렁벌렁해진다. 심장이 쫄깃해져야 그에 따른 책임감이 샘솟는다. 돌다리 무너지지 않게 일을 저지르되 그에 따른 책임감을 공손히 모시고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냥 저지르기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저밖에 되지 않는다. 결코 막 잘못되지는 말자. 우린 지금부터 패배자나 누저라는 말을 잊어버렸다. 그게 뭐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하는 계획적이고 의도된 경제활동은 우리의 성장을 촉진한다. 어떤가? 오늘 우리 땅에서 의도된 경제활동을 시작해보자. 어떤 사고든 어떤 행위질이든 그 시작하는 시작점이 중요한 것. 겉보기엔 막 지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린 될 곳에서만 지르고 저지른다. 우린 될 곳에서만 수습하여 공손해진다. 우리가 크게 일을 저지를 곳은 읍면지역이 아니다. 제주시 동지역. 그것도 제주에서 가장 핫한 곳에 있다. 비교적 안정된 신제주 권역에 해당한다. 그냥 직진만 하면 신제주고 제주공항. 이보다 더 좋은 포지션은 없다. 우린 최근 이곳을 신흥부촌이라 말한다. 졸라 비싼 타운하우스들과 제법 그럴싸하게 보이는 단독주택들, 좀 있어 보이는 곳이다. 이곳의 겉모습과 주변 환경을 보니 다같이 두 손을 모으고 갑자기 좀 더 공손해진다. 우린 너무 공손하다. 축산진흥원이 존재하는 이곳은 해안축산마을로 시작을 하였고 다음엔 해안개척단지로 지금에 이르러선 신비마을로 변모를 하였다. 갑자기 공손과 치명적인 것이 만남을 갖는다. 이곳은 지나치게 풍경과 경치가 좋다. 지대가 높아 제주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며 한라산과 주변의 오름 그리고 산등성이의 풍경은 실로 지나치게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풍경과 경치를 품고 있기에 자연스레 주택단지로 발전을 거듭해왔고 현재에 이르러선 신흥부천이라 말하게 되었다.
치명적인 풍경과 자연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시내 중심과 10분 거리에 있기에 우린 이곳을 신제주 생활권이라 생각하고 믿는다. 시내에 있으면서 이런 치명적인 풍경과 자연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는가? 많이 없다. 공성과 치명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이곳을 개발을 하려면 어찌 해야 옳을까? 결코 복잡하게는 생각하지 말자. 답은 뻔히 정해져 있다. 차원에 맞는 개발을 하려면 먼저 오폐수관을 끌어와야 한다. 서쪽으로 마지막으로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약 300m. 비용이 좀 들어도 300m는 끌어와야 한다. 인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설마 요 정도 스케일의 일을 저지르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인다면 당신은 잘못된 사람. 읍면지역과 다르게 제주시 동지역은 건축허가 조건이 더욱 까다롭다. 땡겨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공손해지자. 기본적인 전기와 상수도만 가지고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오폐수관을 무조건 품어야 한다. 아마 이런 상황은 머지않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 미리 땡겨놓고 일러놓자. 읍면지역으로도 앞으로는 오폐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그렇게 확대할수록 제주 시내 동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할 것이다. 그건 설명이나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건축행정. 그리 그다지 발전적으로 변모하지는 못했다. 결코 쉽게 저지르는 듯 해 보이지만 그러하지 않는다. 미리 선행하여 대비하는 것이 공손한 우리들의 수습 방법. 저기 보이는 타운하우스들도 지네가 스스로 끌어온 것이다. 이런 큰 일을 저지르는데 비용 좀 나가는 것이 뭐가 두려울 건가? 돈이 많다면 죄다 임대를 놓겠지만 우린 지를 줄만 알지 돈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용도를 떠나 무조건 분양만이 살 길. 일단 저지르고 나니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보인다. 쉽게 가자. 여러 개 사이에서 고민 말고 낑겨서 섞어보는 것은 어떠한가? 용도의 다양성도 촉을 주워 담아 수습하다 보니 보인다. 공손함과 치명적인 것들이 산재해 있는 이곳에서 나의 성장을 촉진할 대규모 경제활동을 시작해보자. 지금부터. 혹시 알고들 있는지 잠깐 썰을 풀어보려고 한다. 목장용지 중 하나는 개발 행위 시 대지 전용 부담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토지 지목의 종류는 모두 28가지.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이들 중 이미 1차적인 목적의 사용으로 정해진 전답 과수원 등은 개발 행위 시 정해진 대지 전용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미 지목을 정할 때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여겨지는 지목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묘지, 창고용지, 양어장, 대지, 입장용지, 잡종지 등은 개발 행위 시 대지 전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보자면 목장용지는 두 분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현황상 목장용지와 지목상 목장용지가 바로 그것. 우리 땅은 지목상 목장용지에 해당한다. 지목상 목장용지는 2007년 7월 4일 농지법 개정을 기점으로 더 이상 목장용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말 그대로 지목상만 목장용지이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4일 이전부터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기납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목상만 목장용지이며 그의 역할은 대지로 봐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발 행위 시 대지 전용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현황상 목장용지는
2007년 7월 4일 이후에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의 개념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농지에 포함하였으므로 목장시설의 설치 또는 활용을 위하여 따로 농지로의 지목 변경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그냥 농지로 보기 때문에 개발 행위 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고로 현황상 목장 용지는 그 자체가 농지이다. 그렇다면 오늘 크게 사고 칠 우리 땅은 면적이 상당하다. 만약에 대지 전용비를 납부해야 했다면 그 비용도 억소리가 났을 것이다. 단순히 말해 억소리이지 이 얼마나 큰 금액이겠는가. 정말 우리 땅을 구입하면 대이득이라는 고귀한 전문 용어가 갑자기 막 떠오른다.